27일 새벽 프리미어리그 벌리전에서 8호 골을 넣으며 4경기 연속골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후 85.8%의 압도적인 지지로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게리 네빌은 이날 손흥민을 극찬하며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라 불리는 리버풀의 살라와 마네, 맨체스터 시티의 스털링과 동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리버풀 레전드 캐러거도 만약 스털링이나 마네가 클럽을 떠난다면 손흥민이 펩 가르디올라와 위르겐 클럽이 영입을 원하는 첫 번째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벌리는 손흥민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벌리는 지난 시즌 손흥민에게 70m 드리블 언더골을 허락하며 굴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벌리는 지난 패배를 기억하고 수비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차례 위협적인 손흥민의 공격을 막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후반 31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케인이 머리로 연결한 것을 손흥민의 헤딩골로 넣은 것입니다. BBC는 코너킥 크로스가 올라올 때 케인은 마치 손흥민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보였고 손흥민은 몸을 날리며 실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골 질주에는 특급 도움이라 불리는 케인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가장 주목되며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손흥민과 케인의 찰떡 궁합입니다. 이날 골로 둘은 벌써 29골을 합작했습니다. 축구통계 전문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과 케인이 EPL에서 29골을 합작하며 역대 두 번째로 유력적인 파트너로 인정받았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과 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좋은 호흡을 맞춰왔지만 이번 시즌은 거의 텔레파시아 같은 수준이라며 손흥민 케인 콤비에게 찬스를 보냈습니다. 과거 첼시에서 램파드와 드록바가 36골로 역대 가장 많은 골을 합작했는데 이번 시즌 손흥민과 케인 콤비가 최다골 합작 기록을 새롭게 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케인은 골 욕심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케인은 이타적인 성향을 보여주면서 득점 1위가 아닌 도움 1위가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활약해왔다. 케인이 항상 9번 공격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며 손흥민과 케인은 탑 플레이어이고 사이가 가까운 친구다. 서로 질투심이 없고 손흥민과 케인은 팀을 위해 플레이한다. 그런 점이 기쁘다 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케인을 신뢰한다며 두 명의 훌륭한 선수들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에세이에서 언론들은 케인을 자신의 경쟁자로 보지만 케인은 정말 소중한 동료이고 집도 걸어서 1, 2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깝다고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벌리전 후 인터뷰에서 케인과 발을 맞춘 지 오래됐다.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심지어 운동장 밖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호흡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축구 관계자들은 손흥민의 겸손하고 이타적인 훌륭한 인성이 결국 동료와의 최고의 호흡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경기 후 손흥민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경기 후 케인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손흥민을 웃게 한다면 뭐든지 좋아. 제대로 된 승리였어. 라고 말하며 자신과 손흥민이 하이파이브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최근 엄청난 활약으로 2패 득점 1위에 오른 손흥민은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총액 6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885억 2천만원 규모의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주급 20만 파운드와 추가 수당을 받는 구단 내 최고 수준으로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EPL 공격수 출신 케빈 필립스는 손흥민의 연봉 인상은 당연하다며 최고로 올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B클럽에 가면 더 많은 연봉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우선 자신을 성장시켜준 토트넘에 남아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승승장구하자 한국 팬들 외에 가장 놀란 반응을 보이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손흥민이 벌리전에서 골을 넣고 득점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시아인이 프리미어 득점 1위 만화입니까? 베일 케인을 놔두고 손이 주역. 아시아 영웅이다. 완벽하다. 일본인으로서 엄청 질투가 나지만 정말 대단한 세계 최고의 선수. 이 공격력은 일본에는 없는 것 같다. 에어리어 밖에서도 좌우로 총알슛을 찰 수 있다. 터치 많은 고속 드리블도 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지지 않는다. 180cm의 높이도 있다. 월드 클래스다. 얼마 전 케인과 델레알리가 첫 번째, 손흥민이 두 번째였던 것이 지금은 손흥민의 팀이 되었다. 서열을 뒤엎고 올라온 것이 굉장하다. 어쩐지 케인과 서로 통하고 있는 느낌이 골을 넣고 나서 미소를 봐도 알 수 있을 듯. 저 둘이라면 뭔가 할 수 있어. 같은 소년 만화 느낌이야.
아시아에서 이런 스트라이커가 한국에서 나온 걸 인정하자. 솔직히 분한데 이 성적을 넘으려면 일본인 스트라이커는 앞으로 50년 걸려도 안 나와. 아시아 최고 금액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이런 아시아 선수 본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나카타와 박지성도 좋았지만 손흥민은 격이 다르다. 일본에도 가고 공격적인 스타 선수 나카타와 혼다, 카가와가 있었지만 차원이 다른 거야. 장하다. 일본 축구 팬들은 손흥민에 대해 질투 섞인 놀라움을 나타내며 그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 축구계의 자랑이자 기대주로 꼽혔던 레알 마드리드의 쿠보는 참혹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레알에서 출전 기회가 없어 비아레알에 임대를 보냈는데 최근 쿠보를 전혀 경기에 쓰지 않아 레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레알은 쿠보의 입지에 불만을 가지고 계약 파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쿠보는 한때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하면서 일본이 첫 월드클래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임대된 후에도 경기에 나서지 못하더니 지난 11일 발표된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U21 베스트 11에는 쿠보가 없었습니다. 이 베스트 11에는 쿠보가 아닌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1위를 하고 있는 사이 이강인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도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열악한 출전 기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일 엘체와 경기 후반 23분에 교체 투입돼 6분 뒤 절면 침투 패스로 발렌시아의 만회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 시즌 이강인은 도움 3개를 기록하며 이 부분 리그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강인의 패스 성공률은 94.3%로 라리가 전체 1위였습니다. 90분 기준으로 키패스는 4.4개인데 이는 올 시즌 100분 이상 출전한 선수 중 가장 많았습니다. 스페인 축구 전문 매체 엘고 디지털은 이강인이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 이탈리아의 AC 밀란으로부터 이적 제의를 받았다며 세 팀이 이강인을 겨울 이적 시장 기간 중 데려오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물밑 경쟁 중이라고 26일 보도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제대로 출전 기회를 못 잡고 있지만 수많은 상위권 팀들이 이강인을 알아보고 영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페인 매체 수페르 데포르테는 발렌시아의 그라시아 감독이 왜 이강인을 안 쓰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며 발렌시아의 이강인처럼 패싱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다. 왜 감독은 이강인을 투입하지 않는지 설명했으면 좋겠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손흥민이 EPL을 장악했다면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엔 이강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한국인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최정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과 이강인이 지금의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올 시즌은 코리안 리거들의 역대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한국처럼 했다면 21만 명을 살렸을 것이다. 미국 정치 매체 더일은 22일 현재 미국 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만 명이 넘었지만 한국 방식을 따랐을 경우 2799명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CNN 의학 전문 기자인 산제이 굽타도 한국을 가장 모범적인 방역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나라를 봉사하지 않고도 곳곳에 검진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격리 조치와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2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국도 일주일째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00명대 안팎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과 비교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1차 유행에 이어 2차 유행에서는 더욱 참혹하게 무너지자 영국 가디언지는 또다시 한국은 되고 유럽은 안 되는 이유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국은 영국과 스웨덴처럼 방임 수동적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중국처럼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지도 않은 새로운 방역 모델에 관심이 모아졌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처럼 진단검사와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120억 파운드, 하나로 약 17조 7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가디언은 그 이유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어내지 못했고 영국의 검사인력이 부족해 검사 추적 시스템의 유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벤치마킹하면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코로나 재정조치 규모가
G20 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독일로 GDP 대비 40.9% 규모의 재정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탈리아 37.5%, 일본 36.3%, 영국 23.0% 순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의 경우 재정조치 총 규모가 6,59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3배에 달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그친 탓에 26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은 많은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놀라운 방역 효과를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역은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6개 바이러스 그룹에서 모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백신이 효과적인 것을 12월 초에는 알 수 있다고 했으나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건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신보다 치료제의 상용화가 더욱 현실적이라고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방역이 2차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WTO 사무총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 결선 2인에 오른 유명희 본부장과 한국 정부는 온 힘을 다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블룸버그는 미국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지만 이유는 나이지리아 오콘조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오콘조 후보가 이유에서까지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유는 소속된 27개 국가가 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고 비회원국까지 합치면 41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유의 몰표를 받는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오콘조 후보를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유는 식민지배 경험이 있는 아프리카를 도와야 한다는 역사적인 부채감을 안고 있고 이에 더해 이번에는 대륙별 안배 차원에서 아프리카 차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유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에서 쉽게 나이지리아 후보가 만장일치로 결정될 줄 알았는데 두 차례나 합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유럽의 19개 국가들과 발트의 일부 국가가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헝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등이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후 내에서도 이견차가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에 대한 지지는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외교적인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나쿠 지역의 발전과 고용 증대로 이루어졌다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이후의 다른 나라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 데마크 등 유럽 지역 국가에 전화통화로 지지를 요청하고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영국, 벨기에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성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영국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소 사업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제6차 과학시설 혁신 파트너십 합의문 서면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유명희 본부장은 형제 동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해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WTO 아시아 개도국 그룹, 남아시아 지역 협력연합 8개국 등의 지지를 골고루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오콘조 이엘레 후보는 EU와 아프리카 연합 55개 회원국, 카브리의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 오콘조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희 본부장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면 최종적으로 일본이 그의 사무총장 취임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64개 회원국들과의 최종 협의 절차는 오늘 27일 종료되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곧바로 차기 총장으로 추대됩니다. 만약 격차가 크지 않고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11월 7일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명희 본부장은 나이지리아 오콘조 후보에 비하면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최종 2인에 올라온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변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변에는 우리 정부가 과거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시켰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순방 외교와 주일국 특사, 정상 간의 전화 등을 통해서 수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과 중국과의 균형 외교는 폭넓은 지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균형 외교는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와 같은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싸움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원으로 당선된 에티오피아 출신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WTO가 친중계에 의해 장악될 경우 제2의 WHO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초 중국 출신 완비닝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사무차장이 총장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미국 측 지지를 받은 다렌탕 싱가포르 특허청장이 당선된 것입니다. 유엔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여기까지 중국이 되면 중국 영향권기구가 절반이 육박했지만 미국을 주도로 한 전세계 국가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이를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란 관측이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WTO 사무총장 최종 결선까지 왔습니다. 이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난해 불법적인 경제보복을 했던 일본입니다. 일본에 맞서 싸워 한국의 선봉장에 섰던 유명희 본부장이 이제 WTO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